저 어제 제가 그 삼국지 5주 5자전 읽었고요. 5주 5자전. 이번에는 삼국 5지의 하전 여주 종리전입니다. 하전 여주 종리전. 하제 전종 여대 주방 종리목입니다. 그 오나라의 장군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능한 장군들. 자, 하제입니다. 하제. 하제는 자가 공묘이고 회계군 산음현 사람이다. 회계산음. 젊어서 군리가 되었고 섬현의 장을 대행했다. 섬은 뭐인지 모르겠다. 어, 혈리 사종은 경솔하고 혁기가 있어 간사하게 행동했다. 하제가 그를 다스리려고 하자 주부가 다음과 같이 간언했다. 시종은 현의 호족이며 산월 사람들이 그를 의지하고 있으므로 오늘 그를 다스리면 내일 도적이 이를 것입니다. 하제는 이것을 듣고 개빡쳐서 곧장 사종의 목을 베었다. 사종의 종족과 무리가 마침내 서로 규합해 천여 명이 병사를 들어 현을 공격했다. 하제가 관리와 백성을 이끌고 성문을 열고 돌격해 크게 깨트리니 그 위세가 산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다. 이제 호족인데 사종이라는 사람이 사종이 이제 그 산월하고 결탁해서 별로 그 정치를 잘 못했나 봅니다. 그것 때문에 하제가 관리를 죽이고 그리고 유착 그 사종하고 유착한 이제 산호를 깼다 뭐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뒤에 태말현과 풍포현의 백성이 모반하자 하제는 태말현의 장으로 전임되어 사악한 사람들을 죽이고 양민을 보호하여 한 달 만에 완전히 평정했다. 자, 권한원년입니다. 손책이 회기군에 임하여 하제를 눈여겨보고 효렴으로 천거했다. 이 무렵 왕랑이 동야현으로 달아나자 후관현의장 상승이 왕랑을 위해 병사를 일으켰다. 동야가 여기입니다. 왕랑이 이제 회계에서 깨지고 여기 어딥니까? 여기 복주까지 왔으니 복주. 후관현도 여기입니다. 네. 바다로 표류해서 저까지 갔대요. 제 손책은 영령현의 장 한안을 보내 남부도 위를 겸하도록 하고 병사를 인솔해 상승을 토벌하겠으며 하제를 영령현의 장으로 삼았다. 한안이 상승에게 지자 하제가 또 한안을 대행해 도위를 겸하게 되었다. 상승은 하제의 위세와 명성을 두려워하고 있었으므로 사신을 보내 맹약을 맺자고 했다. 하제는 이 기회에 상승을 깨우치고 아울러 화와 복이 만들어지는 것에 관해 말했다. 상승은 결국 인수를 보내오고 진영을 나와 투항해를 구했다. 하지만 도적이 우두머리 장아와 첨강 등은 상승이 투항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상승이 돌아오자 아마 상승하고 같은 쪽 사람인가 보네요. 이들은 함께 상승을 죽이고 장아는 무상장군이라고 하고 무상장군 위쪽이 없는 장군 진짜 도적 같은 이름이다. 자, 첨강은 회계태수라 일컬었다. 당시 도적 수가 워낙 많고 하제의 병사는 적음으로 토벌할 수 없어서 하제는 군대를 주둔시키고 병사를 쉬게 했다. 장하와 사위 하웅이 세력을 다투어 두 사람 사이가 어그러지자 하제는 산월 사람들을 시켜 이들의 불화를 틈타 양쪽이 동시에 다투도록 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의심하고 틈이 벌어져 각자 병력을 보내 상대방을 공격했다. 하제가 곧 진군에 토벌해 가서 한 번 싸움으로 장하를 크게 깨뜨리니 침강의 무리는 놀라고 두려워 병사를 이끌고 나와 항복했다. 자, 후관현이 평정된 다음에 건한, 한흥현, 남평현 등에서 또 소란이 일어났다. 남평, 한흥 여기입니다. 건한도 요 근처 땅일걸요? 건한도 요 근처를 여기도 건한이다 그러네. 네, 맞네요. 자, 남평, 건한, 한흥 요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동해하고요. 자, 하제는 건한으로 병사를 진군시키고 도위부를 세웠다. 이에는 건한 8년이다. 군에서는 딸린 현의 병사 5,000명을 보냈는데 각각 그 본래 현의 장이 이들을 인솔하도록 했으며 모두 하제의 지위를 받았다. 도적 홍명, 홍진, 원어, 오면, 화당 등 5명이 각기 1만 호를 인솔해 진영을 들어 한흥에
오후에 6,000원은 별도로 대담해 추림에 6,000원은 따로 개죽에 주둔했으며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요 근처겠죠 전부 다 그죠? 이들은 함께 여한으로 침범했다. 대구는 한흥을 토벌을 하면서 여한을 지나게 되었다. 하재는 도저가 많은데 병사는 적음으로 깊숙이 들어왔다가 후원 부대가 없으면 적에게 퇴로를 끊길 것으로 생각해 송량현의 장 정번에게 여한을 남아 지키도록 했다. 정번은 본래 하재와 이웃하는 성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하재의 지위를 받게 된 것을 치욕스럽게 여겨 남아서 지킬 수 없다고 했다. 하재는 곧 정번의 목을 베었다. 그래서 군대 안의 사람들은 놀라 두려워 떨며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가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병사들을 나누어 여한에 남아 지키도록 하고 나서 진군하며 홍명 등을 토벌했으며 연이어 적군을 크게 무찔렀다. 진지에 이르러 홍명의 목을 베자 오면, 화당, 홍진, 원어가 모두 항복했다. 형포 뭐야? 아직 못 풀었네. 잠깐만요. 네, 항복했다. 이들은 방향을 돌려 개죽을 치고 대담으로 진군했는데 그곳에 두 장수도 항복했다. 이번 출동에서 토벌에 평정하고 머리를 벤 것이 6,000명이고 유명한 장수를 다 붙잡았으며 현과 읍에 관소를 새로 세웠고 출동시킨 병사는 1만 명이었다. 하재는 평동교의로 임명되었다. 정확히 개죽인 이런 곳이 정확히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손책이 왕랑을 먹었을 때 이제 요 지역에서 이제 발탁되어 가지고 손책을 위해서 이제 동야를 쳐서 동야를 평정했고요, 그죠? 그 이후에는 이제 요 내륙 지방의 산맥 지역이죠. 내륙 지방에 이제 남평, 건안, 그다음 한흥 요 지역까지 가서 그 산월 사람들을 토벌했다라는 겁니다. 자, 하재는 방향을 돌려 상료현을 토벌하고 그곳을 분할해 건평현으로 만들었다. 건한 10년입니다. 여기 상료는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네. 건평현을 그때 하재가 만든 건가 보네요. 아마 상료라는 게 이렇게 좀 넓은 땅이었나 보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하재는 건한 13년입니다. 위무중랑장으로 승진하여 단양군의 이현과 흡현을 토벌했다. 단양의 이현, 단양이라는 게 단양이 여기에요. 이현, 흡현, 이현, 흡현 여기네. 이현이 여기고 흡현이 여기죠, 그죠?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신도군이고요. 여기가 이제 건업, 요쪽이 이제 시상 이쪽입니다. 자, 이현과 흡현을 토벌했다. 그때 무강, 서평, 동양, 풍포 등 네 향이라는 거는 뭐 현 같은 단위 행정 단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을. 자, 네 향이 먼저 투항했으므로 하재는 표를 올려 서평을 시신현으로 만들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흡현의 도적 우두머리 김기의 1만호가 알륵산에, 무감의 1만호가 오료산에, 이현의 도적 우두머리 진복과 조산 등의 2만호가 임력산에 주둔하고 있었다. 전부 다 이제 요 근처 지역 산인가 보죠, 그죠?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어딘가 있겠죠. 보면 주변에 다 산입니다. 자, 임력산 사방에는 절벽이 우뚝 서있고 높이가 수십 장이며 길이 위험하고 좁아 칼이나 방패를 쓸 수 없고 적이 높은 곳에서 돌을 떨어뜨리면 공격할 수 없었다. 군대는 하루 동안 조준해 있었고 장수들은 걱정하였다. 하재는 직접 나가 사방을 두루다니며 지형을 살핀 다음 세고 민첩한 병사들을 모아 철제 주사를 만들겠다. 주살이 뭘까요? 자, 그리고는 험악함으로 도적이 방비하지 않는 곳에, 험악하다는 거는 이제 지세가 험하다 그런 말이겠죠. 방비하지 않는 곳에 주살로 산을 끊어 오르는 길을 만들고 밤에 몰래 올라가도록 했다. 이어서 수많은 300끈을 던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 오르게 해서 100여 명이 올라가게 되었다. 주살이라는 게 아마
등산하는 그런 장비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절벽을 오르는 그런 장비. 자, 이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한꺼번에 북을 울리고 피리를 부렸다. 하재는 병사들이 끌고 때를 기다렸다. 도적들은 한밤중에 사방에서 북소리가 일제히 울리는 것을 듣고 대군이 벌써 모두 올라왔다고 말하며 두렵고 혼란스러워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길을 지키고 험한 곳을 수비하던 자들은 모두 돌아와 무리에게 의지했다. 대군이 이틈에 산으로 올라가 진복 등을 크게 무찌르자 그 나머지는 모두 투항했다. 목이 베인 자는 모두 7,000명이었다. 하재는 또 표를 올려 흡현을 분할해 신정현, 여양현, 휴양현을 만들었다. 아울러 이현과 흡현 모두 6현을 병합했다. 손권은 흡현을 분할해 신도군을 만들어 하재를 그곳 대수로 삼고 시신의 관소를 두게 하고 편장군을 더했다. 신도군이 요때 만들어진 거군요. 여기가 시신현입니다. 요 지역을 전부 다 이제 하재가 토벌했다 막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토벌이네요. 다른 기록이 없네. 전부 다 토벌이네. 전부 다 토벌이다. 지금 뒤에 나오는 기록도 토벌입니다. 자, 건한 16년입니다. 오군 여항현의 백성 낭치가 종족 사람들을 위협해 반란을 일으켰는데 수천 명이 된다는 보고가 있었다. 오군역이고요. 여항이라는 곳이 어딜까요? 여항역이네. 여기가 지금 항주고요. 전당현입니다. 여기가 바로 전당현 옆에 이제 여기가 여항현이네요. 큰 곳이네. 사람 살기 좋아 보이네요. 자, 하재가 출병해 토벌하러 가서 즉시 낭치를 무찔렀다. 그는 표를 올려 여항현을 분할해 임수현을 만들자고 건의했다. 그가 송권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와서 명을 받고 신도군으로 돌아가려 할 때 송권은 나와서 송별연을 열고 음악을 연주해 춤을 추도록 했다. 그리고 하재에게 병거와 준말을 하사했으며 송별연이 끝나 술에 앉으면서 하재도 술에 타도록 했다. 하재는 사양하고 감히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자 송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재를 부축해 술에 오르게 하고 길을 여는 관리와 보병 및 기병에게 군이라는 거는 뭐 신도군 요런 군 행정단위 군에서의 의식과 똑같이 하라고 했다. 송권은 하재를 바라보고 웃으며 말했다. 사람들은 마땅히 노력해야 한다. 덕행을 쌓고 공을 쌓지 않았다면 이런 대우를 얻을 수 없다. 하재의 수레가 100여 보 떠난 뒤에 송권은 돌아갔다. 자, 건한 18년 자, 예장 동부의 백성 팽제, 이옥, 왕해 등이 1만여 명을 모아 반란을 일으켰다. 아, 전부 다 토벌이네요. 진짜. 예장이 여기입니다. 예장이 여기고 동부라는 거는 뭐 이 지역이거나 뭐 그렇겠죠.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요 지역인가? 잘 모르겠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자, 하재가 이들을 토벌해 평정하고 그 우누버리의 목을 베자 나머지는 모두 항복했다. 하재는 이들 중에서 건장한 자들을 뽑아 병사로 만들고 그 다음 사람들은 현의 민호로 만들었다. 그는 분무장군으로 승진했다. 건한 20년입니다. 하재는 손권을 따라 합비를 정벌하러 갔다. 자, 합비 치즈 저장고 합비. 여기 합비입니다. 지금도 합비라는 지명이 있어요. 합비시라고 있죠. 그죠? 합비를 정벌하러 갔다. 그때 성 안에서 나온 적병과 싸우던 중 서성이 부상을 입어 창을 잃었는데 하재가 병사들을 이끌고 대항해 서성이 잃었던 것을 되찾았다. 자, 건한 21년입니다. 파양의 백성 우돌이 조조의 인수를 받고 백성을 변화시켜 도적으로 만들었으며 능양현, 시안현, 경현이 모두 우돌과 서로 호응했다. 요 이야기는 육선전에 나오죠, 그죠? 육선전 어디냐면은 파양이니까 여기네요. 예, 파양. 보자. 잠깐만요. 능양이 어디야? 능양.
물속에 있니? 잠깐만, 이 뭐야? 파양이 여긴데. 파양이 여긴데. 능양현. 그 다음에 경현도 있죠. 경현. 그 다음에 시안현은 어디야? 시안. 시안현. 좀 꺼림칙해 찾아보고 있는데 좀 이상하지 않나? 여기가 시안일 리가 없지. 능양은 뭐 그렇다고 치고 파양하고 지금 요 지역에서 크게 난리가 났다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뭔가 좀 지도에 문제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는 모양입니다. 자, 하재와 육손이 우도를 토벌에 무찔러 수천 명의 머리를 베자 나머지 무리는 두려워하며 복종했다. 단양의 세 현이 모두 투항해 정예병사 8,000명을 얻었다. 하재는 안동장군으로 임명되고 산음 후로 봉해졌으며 밖으로 나가 장강가에 주둔해 부주 상류 지역으로부터 환까지 지휘하게 되었다. 부주 상류 지역이라는 게 뭘까요? 부주 안 나와있네. 환이라는 거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환현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마. 자, 황무천연입니다. 위나라가 조휴를 시켜 토벌하러 왔을 때 하재는 길이 멀어 늦게 도착했으므로 신시의 주둔에 방어하게 되었다. 조휴는 이쪽으로 저들어왔죠. 신시는 어딜까요? 아는 게 없다. 여기 안 나와있네. 자, 마침 동구에 있던 여러 군대가 폭풍을 만나 흩어지고 물에 빠져 과반수를 잃어 장수들은 아연실색했지만 하재는 아직 강을 건너지 않아 그의 군대만 유독 온전해 장수들이 그에게 의지하는 형세가 되었다. 동구라는 거는 이쪽 아닌가? 이쪽을 동구라 그러지 않... 여기 동구인데? 잘 모르겠네. 자, 아무튼 한자가 다른가요? 지금 한자가 여기 지도에는 안 나와 있어서 내가 확실하게 말을 못하겠네요. 그 동구에서 배가 뒤집어졌다는 얘기는 앞에 다른 혈전들이 있었는데 어딘지는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자, 하재는 성품이 사치스럽고 화려해 특별히 군사적인 일을 좋아해 병기나 갑옷이나 기계가 매우 정교하고 훌륭했다. 타고 다니는 배는 정교하게 조각하고 무늬를 그려 채색했으며 푸른색 덮개를 씌우고 붉은색 휘장을 늘어뜨렸으며 노나 창에는 꽃 그림을 그려 놓고 활과 화살은 모두 상등품 재료를 썼다. 뭉충이나 전투함 같은 것들의 모습은 마치 산을 바라보는 것과 같았다. 조유등은 두려워 곧장 군대를 이끌고 돌아갔다. 하재는 후장군으로 승진하고 가제를 받아 서주목을 겸했다. 아마도 돌아갔다는 얘기를 보니까 그 석정에서의 전투를 얘기하는 게 아닌 같아요. 근데 확실하게 내가 잘 모르겠어요. 자, 처음에 진종은 희구를 지키는 장수였는데 부하들을 데리고 모반의 위나라로 갔다. 희구는 어딜까? 이번에 뭔가 좀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이 나오네. 어딘지 모르겠다. 자, 부하들을 데리고 위나라에서는 그를 돌려보내 기춘태수로 삼았다. 기춘 어디서 들어왔는데? 기춘군 강한가? 아, 강하네요. 여기가 무창이고요. 여기가 이제 무창이고 여기가 이제 강하입니다. 강하. 기춘군은 어딘지 모르겠다. 여기인데 여기 어디에 속한지 모르겠네. 자, 아무튼 기춘태수로 두었다. 임지에서 진종은 안락을 습격해 그곳에 있는 인질들을 탈취하려 했다. 안락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손권은 그 행위에 치욕과 분노를 느꼈다. 6월 한여름에 갑자기 끝이야? 전쟁이 막 끝났으므로 뜻하지 않게 하재에게 미방과 선우단 등을 지휘해 기춘을 습격하도록 조서를 내려 결국 진종을 사로잡았다. 자, 기춘을 누굽니까? 하재가 깼답니다.
자, 이로부터 4년 뒤에 하재는 세상을 떠났고 그 아들 하달과 동생 하경은 모두 아름다운 명성이 있었으며 훌륭한 장수가 되었다. 여기까지가 하재입니다. 하재. 평생이 그냥 산월에 대한 토벌이네요. 대부분이. 자, 이번엔 전종입니다. 전종은 자황이고 오군 전당현 사람입니다. 전당은 여기죠. 지금의 항주입니다. 항주. 자, 그 아버지 전유는 한나라 영제 때 효렴으로 천거되었고 상서랑 우승을 맡았지만 동탁의 난 때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주에서 그를 초빙해 별가종사로 임명하고 조정에서도 조서를 내려 회계 동부도의로 임명했다. 손책이 오군을 오자 전유는 병사를 들어 먼저 그에게 투항했다. 손책은 표를 올려 전유를 단양도의로 삼았다. 손권은 거기장군이 되자 전유를 장사로 삼았다가 계양태수로 옮겼다. 계양이라는 게 여기죠. 여기로 왜 계양이라고 하죠? 자, 전유는 일찍이 전종을 시켜 쌀 수천곡을 오군으로 보내 물건과 바꾸게 했다. 전종은 오군에 가서 쌀을 모두 흩어주고 빈배로 돌아왔다. 전유가 개빡치자 전종이 고개를 조아리고 말했다. 제 생각에 바꿔오려던 물건은 긴급히 쓰이는 것이 아니지만 사대부들이 마침 최악의 고난과 위험을 맞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누어져 구제했습니다. 이것을 알릴 틈이 없었습니다. 전유는 태도를 바꾸어 그를 기이하게 여겼다. 자, 이 무렵 중주의 사인들로, 중주라는 건 중원을 의미하는 중원. 자, 중원의 사인들로 난리를 피해 남쪽으로 내려와 전종의 집에 의탁하고 있는 자가 수백 명이나 되었다. 전종은 가산을 기울여 구제했으며 이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다. 그래서 먼 곳이든 가까운 곳이든 간에 그의 명성이 빛났다. 뒤에 손권은 그를 분위교의로 삼았으며 병사 수천 명을 줘 산호를 토벌하게 했다.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해 정예 병사 1만 명을 얻어 진군에 우저에 조준했다. 그는 점점 승진하며 편장군이 되었다. 우저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권업이죠, 그죠? 여기 우저입니다. 왜 이렇게 힘드냐? 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 전종까지만 읽읍시다 오늘. 자, 그는 점점 승진해 편장군이 되었다. 건한 24년입니다. 유비의 장수 관우가 번성과 양양을 포위하자 전종은 상소를 올려 관우를 토벌할 수 있는 계획을 말했다. 자, 관우가 형주에 있던 관우죠, 그죠? 관우가 양양을 포위했습니다. 자, 손권은 그때 벌써 여몽과 관우를 습격할 일을 은밀히 의논하고 있었으므로 일이 누설될까봐 걱정해 전종이 표를 받고도 내답하지 않았다. 관우를 붙잡고 나서 손권은 공안에서 주연을 베풀고는 전종을 돌아보며 말했다. 공안은 여기죠. 강릉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대가 전에 이 계획을 말했을 때 내가 비록 응답하지 않았지만 오늘 승리는 아마도 그대의 공로일 것이다. 그러고는 전종을 양화정후로 봉했다. 황무원년입니다. 위나라가 대규모의 수군을 동구로 출동시켰다. 요거 아까 조휴 이야기죠. 동구가 아마 여기 이걸걸? 자, 손권은 여범에게 장수들을 지휘해 이에 맞서도록 했다. 양쪽 군영은 서로 대치해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적이 날린 배로 몇 차례 공격할 때마다 전종은 늘 갑옷을 입고 무기를 손에 쥐고 끊임없이 경계하고 살폈다. 오래지 않아 적군 수천 명이 강에 나타나자 전종은 쳐서 무찌르고 그들의 장군 율로를 죽였다. 전종은 수남 장군으로 승진했으며 나아가 전당후로 봉해졌다. 자, 황무 4년입니다. 전종은 가절을 받고 구강태수를 겸했다. 구강이 어디냐면은 아무튼 여기서 공을 세웠고요. 구강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나라 입장에서 태수를 줄 수 없는 곳이죠.
황무 7년입니다. 송권은 환현에 이르러 전종과 보국장군 육손을 시켜 조휴를 치기해서 석정에서 무찔렀다. 아, 요게 바로 그 우리가 아는 석정 전투구나. 자, 석정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주방이 꿰려졌던 그때죠. 여기가 이제 환현이고요. 여기가 석정이고, 그때 조유가 깨지고 개 깨지고 협석에서 이제 협석으로 도망가려다 또 깨지고 그랬죠. 자, 이때 단양 오군 회계의 산울족이 또 반란을 꾀하여 딸린 현을 쳐서 함락시켰다. 송권은 세 군의 험준한 곳을 나누어 동안군을 만들고 전종에게 오태수를 겸하도록 했다. 아무튼 여기서 난리가 있을 때 이제 요 지역, 요 지역에 또 그 반란이 터졌는데, 아마 동안군이라는 게 여기 표시되어 있진 않은데 아마 요 지역 아닐까? 난 그런 생각이 드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나눠서 이게 여기를 전종한테 맡겼답니다. 자, 전종은 임제에 이르러 상벌을 분명히 하고 회유에 투항하게 해서 수년 사이에 1만여 명을 얻었다. 송권은 전종을 불러 우저로 돌아오게 하고 동안군을 말소시켰다. 동안군을 또 없애고 1년도 안 돼서 없앴네요. 자, 없애고 우저로 다시 또 전종을 배치했답니다. 자, 황룡 원년입니다. 전종은 위장군, 좌후군 서주목으로 승진했으며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다. 요 사람이 바로 전공주라는 사람인데, 공주가 손노반입니다. 손노반. 그 시학년 손노반 그 사람입니다. 자, 가화 2년입니다. 전종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지휘해 유관현을 정벌하러 가니 유관 백성들은 모두 흩어져 달아났다. 장수들이 병사를 나누어 그들을 붙잡으려 하자 전종이 말했다. 유관이라는 게 여기 아니었나? 수춘 근처에 여기 아닌가? 아, 여기네. 맞죠, 그죠? 네, 여기가 수춘입니다. 여기가 수춘이고 여기가 남쪽에, 여기가 유관입니다. 다른 사람의 위급함을 타고 유행이 성공했으니 행동할 때 100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은 나라의 큰 정책이 아닙니다. 지금 병사를 나누어 백성을 쫓아 붙잡아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의 차이가 각기 절반씩이라면 어찌 온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설사 얻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을 약하게 하고 나라의 바람을 실현하기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만일 적과 예기치 않게 만난다면 손실은 적을 수 있습니다. 뒤쫓아서 붙잡지 않았다는 죄를 받게 되더라도 나는 차라리 스스로 이것을 받지 감히 요행으로 얻은 전공으로 나라를 등지지는 못하겠습니다. 저고 9년입니다. 전종은 우대사마 및 좌군사로 옮겼다. 전종은 사람됨이 공손하고 낯빛을 살펴 간언을 바치는데 뛰어나며 언사는 일찍이 과격하거나 다른 사람을 범한 적이 없었다. 아들내미 근데 왜 그랬대? 처음에 손권이 주애와 이주를 포위하려 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먼저 전종에게 물었는데 전종은 이렇게 말했다. 요거는 손권이 이제 외부에서 사람이 모자라다고, 여기 이주라는 건 대만이고요. 주애가 여기 남쪽에 거기입니다. 해남도입니다. 여기서 사람을 붙잡으려고 그랬는데 그거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실패했죠. 성조의 위세로 한다면 어떤 곳으로 향하든지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이역은 바다가 장애가 되고 그 사이를 끊어놓고 물과 풍토에는 장기가 있는데, 장기라는 거는 도끼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예로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병사들과 백성이 그곳을 드나들면 반드시 병이 생기고 서로 옮겨서 가는 자는 돌아올 수 없을까봐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것이 얼마나 많을 수 있겠습니까? 장강 해안가의 병사들을 손상시켜 만분의 1의 이익을 구하는 것, 이는 어리석은 신이 불안해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송권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군대가 출동한 지 1년이 지나자 병사들 가운데 질병으로 죽은 자가 10분의 8구는 되어 송권은 몹시 후회했다. 나중에 그는 전종과 이를 얘기하였는데 전종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때 신하들 가운데 가난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그 신은 그들이 충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종에 대한 군주의 신임이 두터워지자 그의 종족이나 자제들도 함께 총애를 받고 귀하게 여겨졌으며
여러 차례 걸쳐 천금을 하사받았다. 그러나 전종은 선비들을 겸허하게 대접하여 얼굴에 교만한 빛이 없었다. 저고 12년입니다. 전종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 전역이 후사가 되었다. 뒤에 그는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아 군대를 통솔했다. 추춘에서 제갈탄을 구원할 때 그는 성을 나와 먼저 투항했으며 위나라에서는 그를 평동장군으로 삼고 임상후로 봉했다. 전역의 조카 전의, 전의가 두 명입니다. 전정 등도 위나라의 투항에 모두 군태수가 되고 연루를 받았다. 전시들이 전종 때는 되게 많이 그걸 받았는데 좋은 대우를 받았는데 제갈탄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전시들이 그 제갈탄을 구원하러 갔다가 위나라에 전부 다 투항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록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여대전인데 여대전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읽도록 하죠. 지금 제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어제 하전 여주 종리전 읽다가 제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중간에 껐는데 그 전종까지 읽었죠. 전종. 이번엔 여대입니다. 여대. 자, 여대는 자가 전공이고 광릉군 해릉현 사람이다. 광릉이 여기입니다. 해릉현이 여기네요. 네. 광릉이 요 지역입니다. 자, 그는 군과 현의 관리가 되었지만 난을 피해 남쪽으로 건너왔다. 손권이 정권을 총괄할 때 여대는 막부로 와서 그를 아련했다. 손권은 그를 지방으로 보내 오현의 승으로 임명했다. 오현은 여기죠. 손권이 여러 차례 현의 청구와 죄수에 관한 일을 직접 처리했으므로 그때가 되면 각 현의 장과 승은 모두 손권을 만났다. 여대의 법률 처리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손권의 뜻에 잘 맞았으므로 불러서 녹사일을 맡겼다. 또 그를 지방으로 내보내 여요현의 장으로 보충해 임명했다. 여요가 어디더라? 회계 여요 아닌가? 아, 여기네요. 그죠? 네, 오현에 있다가 이제 여요현으로 왔답니다. 자, 그는 건강한 자들을 불러 모아 천여 명을 얻었다. 회계와 동야 다섯 현의 도적 여합과 질랑 등이 소란을 일으키자 손권은 여대를 독군교의로 삼아 장군 장흠 등과 병사를 인솔해 토벌하게 했다. 자, 회계와 동야는 회계역이고요. 동야는 역입니다. 이동 범위가 넓죠, 그죠? 자, 그래서 여합과 질랑을 사로잡고 다섯 현을 평정해 여대는 소신중랑장으로 임명되었다. 자, 건한 20년입니다. 여대는 손무 등 장수 10명을 인솔해 장사의 세군을 취하는 일에 참가했다. 215년인데요. 요게 아마 익양대치 당시에 그 얘기가 아닐까. 그때 취한 세군이 장사군, 그 다음에 영릉군, 계양군이었거든요. 그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자, 또 안성현, 유현, 영신현, 다른 현의 관리가 모두 음산성으로 들어가 무리를 규합해 여대에게 맞섰다. 안성현은 어딘지 모르겠고 유현은 여기네. 요 지역 관리들이 이제 그 계기 모양입니다. 아마도 음산성은 어딘지 모르겠고 요 근처이겠죠. 자, 여대는 이들을 쳐서 곧장 항복시키고 세군을 평정했다. 손권은 여대를 남겨 장사를 지키겠다. 안성현의장 오탕과 중랑장 원룡 등이 관우와 결탁해 또 반란을 일으켰다. 오탕은 유현을 점거했고 원룡은 예릉에 있었다. 자, 장사에 주도했는데 이 지역에서는 계속 이제 반란이 터졌던 모양입니다. 손권은 횡강장군 노숙을 보내 유현을 치게 했으나 오탕은 포위를 뚫고 달아났다. 여대는 예등을 쳐서 마침내 원룡을 붙잡아 목을 베어 여릉태수로 승진했다. 여릉은 여기입니다. 자, 연강원년입니다. 여대는 보즈를 대행해 교주자사가 되었다. 자, 교주로 내려왔습니다.
여대가 교주에 이르자 고량의 도적 괴수 전박이 투항하기를 요청했다. 여대는 손권의 허락을 받아 전박을 고량 서부 도의로 삼았다. 고량이 어딜까요? 고량이 여기네요. 여기가 이제 고량입니다. 도적 괴수를 도의를 삼았다고요? 미친놈들이네. 자, 또 울림의 이민족과 도적들이 군과 현을 쳐서 포위하자 여대가 토벌에 못질렀다. 울림은 여기입니다. 여기 계림 바로 옆이죠. 이때 계양과 정량의 도적 왕금이 남해 변방 지역에서 무리를 규합해 먼저 난을 일으켜 피해를 입혔다. 정량은 어딘지 모르겠고 계양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도적들이 이제 남해까지 왔다. 남해 변방까지 와서 깽판 쳤다, 그런 말이네요. 송권은 또 여대에게 조서를 내려 이들을 토벌하도록 했다. 여대는 왕금을 사로잡아 경도로 보냈으며, 경도는 서울이죠. 그때는 말릉인가? 아니면은 무창인가? 자, 머리를 베거나 사로잡은 자가 만여 명이나 되었다. 여대는 안남 장군으로 승진하고 가자를 받았으며 도의항후로 봉해졌다. 교지 태수 사섭이 죽자 손권은 사섭의 아들 사휘를 안원 장군으로 삼고 구진 태수를 겸하게 했으며 교위 진시에게 사섭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구진이라는 거는요, 여기입니다. 여기 북베트남 지역입니다. 사섭 사후에 이제 혼란상에 대해서는 그 사섭열전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찾아보세요. 여기 여대전에 잘 나와 있네, 그죠? 자, 여대는 표를 여 해남의 세 군을 나누어 교주를 만들고 장군 대량을 자사로 삼았으며 해동의 세 군을 광주로 만들어 여대 자신이 그곳 자사가 되었다. 광주는 아마도 여기가 광주가 아닐까, 지금의 광주가 아마 그때 광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아마 교주는 아마 요 지역을 아마 교주라 그러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표시되어 있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가지고. 자, 그가 대량과 진실을 보내 남쪽으로 들어가도록 했지만 사위가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고를 지키는 병사를 들어서 대량 등에게 대항했다. 그래서 여대는 상소를 여 사위의 죄행을 응징하도록 요청했다. 그는 병사 3,000명을 지휘해 밤낮으로 항해했다. 받으러 갔나? 어떤 사람이 여대에게 말했다. 사위는 몇 대에 걸쳐 입은 은혜에 의지하고 있고 한 주의 사람들의 귀순했으므로 쉽게 경시할 수 없습니다. 여대가 말했다. 지금 사위는 비록 마음속으로 반역할 계획을 품고는 있을지라도 우리가 갑자기 이럴 줄은 생각도 못하고 있으니 만일 우리가 은밀히 진군에 재빠르게 움직여 무방비 상태인 그들을 엄습한다면 반드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머물러 신속하게 하지 않아 그들이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 성을 굳게 지키게 하면 7군의 소수민족이 구름처럼 모이고 메아리 적응할 테니 비록 지혜로운 자가 있을지라도 누가 여기에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요 이야기는 그 사섭전에도 잘 나와 있죠, 그죠? 그 사위가 반란을 터트리긴 터트렸는데, 근데 좀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그 연희에 나오는 맹달처럼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빨리 쳐야지 쟤들 세력이 구합되기 전에 빨리 이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침내 그들은 출발해 하포를 지나 대량과 함께 진군했다. 하포가 여기입니다. 사위는 여대가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자 정말로 매우 두려워 떨며 나아갈 바를 모를라 하다가 곧바로 형제 6명을 데리고 웃옷을 벗고 맨살을 드러낸 채 여대를 맞이했다. 그 웃옷을 벗는 거는요, 우통을 벗고 이제 만나는 거는 옛날부터 이제 항복하던 사람들이 하던 관습입니다. 초나라가 전국시대에 초나라가 복치다니까 정나라 제후가 이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여대는 이들의 머리를 모두 베어 경도로 보냈다. 사위의 대장 감래와 환치 등이 관리와 백성을 인솔해 여대를 공격했지만 여대는 분투에 크게 못 지르고 승진하여 반우후로 봉해졌다. 이리하여 광주는 없애고 교주는 전처럼 회복시켰다.
제 여대는 교주가 이미 평정되자 또 나아가 구진군을 토벌하여 목을 베거나 사로잡은 수가 매우 많았다. 구진은 욕이죠. 또 종사를 남쪽으로 보내 나라의 교화를 알렸으며 변방 밖의 부남, 임읍, 당명의 각 왕에게는 각기 사자를 보내 공물을 바쳤다. 송건은 여대의 공을 칭찬하고 승진시켜 진남 장군을 임명했다. 일남이 여기고 부남이나 그런 데는 아마 요 지역이죠. 지금의 이제 라오스 지역이나 아니면 남베트남 지역이겠죠 아마도. 그죠? 자, 황룡 3년입니다. 남쪽 땅이 맑고 안정되었으므로 여대를 불러 장사의 구구에 주둔시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주 지역은 나중에 계속 반란이 터지는 지역이 됩니다. 이게 저는 사섭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사섭이 다스릴 때는 반란이 터지지 않았어요. 근데 사섭이 죽고 이제 사위가 정권을 물려받았을 때 그때 그 오나라에서 개입해서 사위를 쫓아내고 자기들이 이제 여기를 직할 통치령을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거기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 반란이 터져서 오나라 최후에는 이제 오나라의 상당한 군대가 이미 교주의 반란을 진압하러 가 있는 동안에 진나라가 공격해 와서 이제 오나라가 그냥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망해버리는 그런 지형까지 갑니다. 그 진나라가 사실 교주에 개입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뭐 그랬습니다. 자, 장사의 구구에 주둔했다 그러는데 장사는 여기죠, 그죠? 근데 구구는 어딘지 모르겠네. 비둘기? 구구 어딘지 모르겠다. 자, 마침 무릉의 이민족들이 은근히 움직이려고 했으므로 여대는 태상 반준과 함께 토벌에 평정했다. 무릉 지역은요 장사가 여기고요, 무릉이 여기인데 요 지역에 그 이민족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 관련한 얘기겠죠, 그죠? 지금도 많이 삽니다. 이 지역은 애초에 중국 땅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중국 땅 그러는 건 저기 위에 중원 지역이지, 요 지역이 아닙니다. 자, 가화 3년입니다. 송권은 여대에게 명해 반장의 병사들을 인솔해 육구에 주둔하도록 했으며 뒤에 포기로 옮겼다. 육구는 여기입니다. 그 바로 적벽 바로 근처가 바로 육구입니다. 여기고 포기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자, 가화 4년입니다. 여릉의 도적 이환과 노합, 회계군 동야의 도적 수춘, 남해의 도적 나려 등이 한꺼번에 나란히 일어났다. 여릉은 여기고요. 자, 여릉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동야, 그 다음 남해, 그 다음에 또 어디야? 회계. 요 지역 전체가 다 반란 일으킨 거네. 요 지역에 반란 세력이 막 생긴 거지. 전체가 막 들고 일하는 건 아니고. 한꺼번에 나란히 일어났다. 송권은 또 여대에게 조서를 내려 유찬, 당자 등을 지휘해 병사를 나누어 토벌하게 했는데 수춘은 곧바로 투항했다. 여대는 수춘을 편장군으로 임명하고 그의 부대를 인솔하도록 하여 결국 오나라 장수의 일원이 되게 했다. 이환과 나려 등은 모두 참수되어 머리가 경도로 보내졌다. 송권은 여대에게 조서를 내려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려는 험난한 곳에 기대어 반란을 일으켜 스스로 머리가 잘리는데 이르렀고 이환은 흉악하고 교활해 이미 투항했다가 다시 모반했다. 앞뒤로 그들을 토벌하여 했지만 여러 해 동안 붙잡지 못했는데 그대의 계략이 아니었다면 누가 그들을 잡을 수 있었겠는가. 그대의 충성스럽고 용맹한 절개는 이 일에서 더욱 빛났다. 원흉은 이미 제거되었고 크고 작은 도적들은 두려워 떨고 있으며 그 나머지 작은 무리들은 땅을 쓸 듯 소멸할 것이다. 오늘부터 나라는 영원히 남쪽을 돌아보는 근심이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계속 반란이 터지죠. 세군은 안정되어 걱정하다 놀라는 일이 없을 것이며 복종하지 않던 백성들을 얻어 부세와 노역을 공급받게 되었으니 깊이 찬탄하고 감복할 만한 일이다. 상은 그 달을 넘기지 않는 것이 나라의 통상적인 규정이다. 알맞은 법령을 만들어 그대가 결정하라. 반준이 죽은 뒤 여대는 반준을 대행해 형주의 공문서를 결제하고 육송과 함께 무창에 있으면서 여전히 포기를 다스렸다.
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무창에 주둔했답니다 이번엔. 자, 오래지 않아 요식이 반란을 일으켜 성읍을 공격해 포위했고 영릉, 창우, 울림 각군이 소란을 피웠다. 요식은 뭔지 모르겠고요. 영릉하고 그 다음에 울림, 창우라는 건 여기입니다. 요 지역. 여기가 영릉이고요. 그다음 여기가 울림이고 여기가 창우입니다. 요 지역에 또 반란이 터졌다. 자, 손권을 여대는 곧장 출병할 것을 요구하고 밤낮을이어 있기를 갔다. 손권은 사자를 보내 여대를 교주목으로 임명하고 당자 등 여러 장수를 보내 서로 이어지게 했다. 공격하여 토벌에 나선 지 1년 만에 모질렀는데 요식 및 그가 관리를 주어 각지로 보냈던 임하태수 비양 등을 베고 아울러 그의 무리를 제거했으며 군과 현을 모두 평정했다. 여대가 무창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벌써 80살이나 되었지만 몸은 여전히 정력이 넘치고 부지런하며 직접 맡은 일을 처리했다. 분위장군 장승이 여대에게 편지를 써서 말했다. 옛날에 주공단과 소공석이 주왕조를 보좌해 시경의 이남편입니다. 이남편. 이남편에서는 주남과 소남이라는데 그들을 칭송하는 노래를 지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당신과 육손이 그렇습니다. 주공단하고 소공석은요. 주공은 뭐 주공 여러분 아는 이제 노공 주공 노나라 이제 주공단이고 그 다음에 소공석은 연나라의 소공석인데 요 사람들이 둘 다 이제 그때 주나라 성왕의 삼촌이었나? 그 아무튼 삼촌들로 이제 성왕의 자리를 넘보지 않고 잘 도와서 신하로서의 예로 나라를 잘 다스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여대하고 육손이 그 쥐새끼의 삼촌은 아니죠. 자, 충성과 근면하면서 서로 앞을 다투고 공로와 존귀하면서는 서로 양보합니다. 당신들의 공업은 권위의 규대 완성되었고 교환은 도의와 부합됩니다. 군자들은 당신의 덕행을 찬탄하고 소인들은 당신들의 선량함을 좋아합니다. 게다가 문서 처리가 번잡하고 빈객들이 온종일 있지만 필요해도 일을 놓지 않으며 고달파도 피곤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말을 탈 때에는 직접 말등에 올라타 양쪽에 걸쳐 밟는 것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당신들은 연파를 충분히 뛰어넘습니다. 연파는 그 조나라의 장군이죠. 어떻게 매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주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의에서는 공경함을 말하고 덕행에서는 풍성함을 말한다. 당신 어떻게 이 미덕을 다 갖추고 있습니까? 자, 육손이 세상을 떠난 뒤 화병으로 죽었죠. 제갈각이 육손을 대행하게 되었다. 손권은 무창을 나누어 두 부분으로 만들고 여대에게 우부를 통솔하도록 해서 무창 상류부터 포기까지 관할하게 했다. 자, 육손이 죽은 뒤에는 무창 지역을 둘로 나눠가지고 한쪽은 여대가 관장하고 한쪽은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요. 그랬답니다. 자, 여대는 상대 장군으로 승진했고 그 아들 여계는 부군교의로 임명되어 포기에서 병사들을 감독했다. 솔량이 즉위한 뒤 여대는 대사마로 임명되었다. 여대는 청렴한 몸으로 공무를 받들어 있던 곳마다 칭송할 만한 업적이 있었다. 처음에 교제에 있을 때는 여러 해 동안 집안을 보살피지 않아 처자식들이 굶주리고 궁핍하였다. 손권은 이 사실을 듣고 탄식하며 신하들을 꾸짖어 이렇게 말했다. 여대는 멀리 먼 곳에서 몸을 바쳐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느라 집안 살림이 어려워졌지만 나는 이 사실을 일찍이 알지 못했다. 여러분은 내 팔다리이며 귀한 눈이니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대의 집에 돈, 쌀, 배, 3배죠. 비단을 하사해 해마다 고정적으로 보내주었다. 처음에 여대는 오군의 서원과 친하게 지냈다. 서원은 강계하며 재능과 지향하는 바가 있었다. 여대는 그가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임을 알고 두건과 옷을 주고 그와 함께 문제를 토론했다. 뒤에 그를 천거해 관직이 시어사에까지 이르게 했다. 서원은 청품이 충성스럽고 용감하며 직언하기를 좋아했다. 여대가 허물을 범하자 서원은 간언해 논쟁하였으며 또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여대에게 알려주자 여대는 찬탄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내가 덕연을 중시한 까닭이다. 덕연이 아마 서원인가요?
자, 서원의 죽자 여대는 고고라며 매우 슬퍼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덕여는 나에게 유익한 친구인데 오늘 불행을 당했으니 나는 또 누구에게 허물을 들을 것인가. 담론한 자들은 여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찬미했다. 자, 태평원년입니다. 256년입니다. 여대는 96살에 96살에 세상을 떠났으며 아들 여계가 후사가 되었다. 그는 유언을 남겨 장래는 오치를 하지 않은 소박강관으로 하고 거친 두건과 마루된 옷을 입어 절약하고 검소함을 따라 하도록 힘쓰라고 했다. 여계는 모든 것을 유언대로 하였다. 여계는 뭐 특별하게 공적이 없나 보다. 여계는 따로 그 뒤에 글이 없네요. 자, 이번엔 주방입니다. 주방. 여러분이 아는 그 조휴를 꿰가지고 그 석정에서 개처바른 그 주방입니다. 자, 주방은 자어이고 오군 양선현 사람이다. 오군은 여기고요. 양선이 여기네요. 여기. 그는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했고 효렴으로 천거되었으며 영국현의 장이 되었다가 바꾸어 회안현에 있게 되었다. 전당에 영향력 있는 사람 팽식 등이 개미처럼 모여 반란을 일으켰다. 주방은 전당 후에 상이 되어 한 달 사이에 팽식의 머리와 그 무리를 베어서 단양 서부 도의를 명령했다. 자, 황무영관입니다. 파양에 영향력 있는 사람 팽기가 전당은 여기고요. 전당은 여기 지금 항주 지역이고요. 지금의 그 다음에 파양은 여기죠. 소란 일으켜 성들을 공격했다. 소정에서는 주방을 파양태수로 삼아 호종과 힘을 합쳐 토벌하게 했다. 마침내 팽기를 사로잡아 무창으로 보내 주방은 소위교의 직책을 더하게 되었다. 주방은 산월의 구족이나 명장, 구족이라는 거는 그 옛날 산월의, 그러니까 산월에 이제 오래된 명문가들 아니면 뭐 그 호족들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구족이나 옛 구자의 결의죽자네요. 명장들 가운데 북쪽의 적들에게 잘 알려진 자를 은밀히 구해 이들을 시켜 위나라 대사마 양주목 조휴를 속여 유인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바로 이게 그거군요. 주방은 이에 대답하고 혹여 일이 누설되어 조유에게 이를 수 없을까봐 걱정되어 신이 많은 사람을 보내 편지 7통으로 조유를 유인하도록 해달라고 했다. 잠깐만요, 이게 아이씨 7통이 다 여기 나와있네. 실질적으로 다른 내용은 없는데 7통이 여기 다 인용돼 있어가지고 주방 열전이 좀 기네요. 이런 편지가 너무 긴데? 자, 첫 번째 편지에서 말했다. 저 주방은 1000년 만에 요행을 만나 당신 두의 백성이 되었지만 양주 백성 강물을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어 존경하는 마음을 분명히 드러내지 못하고 멀리 바라보면 구름 경관 뿐이니 하늘이 실제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는 정성이 미약하고 명성과 지위는 밝게 드러나지 않는데 비록 갈증이 나는 것 같은 양모의 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 드러내겠습니까? 여우는 죽을 때 고향 언덕으로 머리를 향하고 사람의 감정은 근본에 연연하는데 제약하는 것에 치여 받들고 아련하는지를 어기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홀로 머리를 들어 서쪽을 돌아보면서 일찍이 자나깨나 괴로워하며 탄식하지 않는 적이 없고 몸을 뒤척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짬이 나서 제가 줄곧 전부터 품어 온 뜻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령에 계시가 없었다면 어찌 여기에 이를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양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해 만리에서 목숨을 을딱합니다. 양모라는 거는 미안합니다. 양모가 아니고 악모네요. 악모. 미안합니다. 그 생각 없이 읽다가 악모라는 거는요 우러러본다 그런 말입니다. 우러러보고 사모한다. 앙자가 우러러본다 그런 말이거든요. 예, 악모하는 마음. 요즘은 그런 말 안 쓰죠. 3가 제가 신임하는 사람 동잠, 소남 등을 보내 모반하려는 마음을 기탁해 편지를 바칩니다. 예를 들어서 어버이연합은 박정희를 악모한다. 아니면 누구누구는
아니면 대가리가 없는 새끼들은 이승만을 앙모한다 뭐 그런 말들이 예를 들면 앙모의 예라고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일과 변고는 다른 편지에 열거하겠습니다. 명공군후 요거는 그건가? 일과 변고를 다른 편지에 열거한다는 거는 스포일러인가? 아, 이제 복선인가? 후속장 예고. 명공군후 요거는 이제 조휴랍니다. 조휴. 예, 명공군후께서 해와 달 같은 빛을 내려 멀리 있는 백성의 뜻을 비추어 영원히 생명을 귀순하려는 자들이 존경하고 의지할 곳이 있게 해주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편지고요. 이런 편지가 7통 계속 이어지는데 사실 이제 마음 같아서는 읽고 싶지 않은데 읽어야겠지. 자, 두 번째 편지에서 말했다. 저 주방은 멀리 변방구석에 있으면서 강과 그 지류로 인해 나뉘어 끊어져 있어 은택한 교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산과 계곡 사이에 있으면서 멀리 제 마음속에 생각을 말하면서도 대의에 비추어 신임을 얻어 용납되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릇 사물에도 감격하는 것이 있는데 변화가 생겨나는 까닭을 살펴보면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이치입니다. 제가 동호의 한 군을 다스리는 직책이 임명되었을 때 맨 처음 소원은 이미 실현되었으므로 마음에 새기고 공을 세워 보답하고 영원히 두 마음을 갖지 않도록 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불의의 재과 견책을 당해 재앙이 눈앞에 있게 되고 위험이 계란을 던지는 것처럼 될 줄 어떻게 헤아렸겠습니까? 나아가 생각하면 떠나고 합한 거취에 마땅함이 있고 물러나 생각하면 속이고 죽음에 굽힌 허물이 있습니다. 저는 비록 뜻과 행동이 경솔하고 미천하지만 삶과 죽음의 한 단락이 명백하지 않음을 돌아보고 슬퍼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감히 옛사람을 쫓아가니 돌아갈 곳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감정을 충성스럽게 드러내고 폐부의 말을 토로하여 말하게 되었습니다. 당신께서 봄날의 윤기를 윤기를 내려 위급한 처지에 놓인 저를 불쌍히 여겨 구제하시고 저를 의심하여 위탁한 목숨을 거절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일이 누설되면 제가 받게 될 죄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첫째로 인자함의 상처를 입고 계획에 손해를 입을 것이며 둘째로는 교화하려는 자들의 마음을 끊어 놓게 될 것입니다. 당신께는 멀리 전 시대의 경험을 살펴 저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겨 묻고 싶은 것은 마음속에 담아두고 신속히 비밀 회신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저 주방은 마땅히 멀리서 당신의 거동을 바라보며 당신과 합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편지고요. 자, 세 번째 편지입니다. 저 주방이 대행하게 된 예태수 광릉군 사람 왕정은 전에 역시 군의 백성이 별난을 만들었기 때문에 견책당했습니다. 왕정은 그 일을 스스로 풀어보려고 했지만 끝내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밀리에 계책을 세워 북쪽으로 운명을 돌리려다가 투항하려다가 불행히도 이리 탈로나 그의 어린 자식까지 죽음을 당했습니다. 저는 왕정의 일을 직접 보았고 또 동호회 군주에게 손권입니다. 일단 경시받으면 다시는 두터운 대우를 받지 못함을 보았습니다. 비록 혹시라도 잠시 남아 쓰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그는 또 저에게 군을 관리하도록 했는데 이는 이후의 공적을 질책해 반드시 저를 죽이려는 뜻일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있지만 제 목숨이 언제 끝나게 될지 몰라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인간이 세상에 사는 것이 마치 흰말이 터진 틈을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짧다는 거죠. 짧고 금방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의 첫 경험처럼. 자, 이런 짧은 시간에 늘 위험과 두려움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는 제 마음을 말하고 거듭 털어놓았는데 비천함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두렵기만 합니다. 원컨대 당신께서 조금만 유의해서 상세히 살피시고 제 뜻을 헤아려 주십시오. 지금 이군 백성은 비록 겉으로나 명복상벌이를 속이고 있지만 진실로 산과 들녘에서 빈틈을 엿보며 다시 반란을 일으키려 합니다.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날 제 목숨은 끝납니다. 동호의 군주는 얼마 전 장수들을 은밀히 보내 북쪽으로 진격하려 했습니다.
도모했습니다. 여범과 순소등은 회하로, 전종과 주하는 합비로, 제갈근과 보질과 주연은 양양으로, 유기와 반장 등은 매부로 톱을 하러 갔습니다. 동호회 군주는 중군의 인솔에 직접 석양을 엄습하고 따로 사촌 동생 손환을 보내 알육성을 다스리면서 저각을 세우고 물자와 식량을 날라 군량을 비축하도록 했습니다. 또 제갈량에게 명해 관서러 진군하게 했습니다. 장강가에 있던 장군들은 그곳에 더 머물러 있지 않고 겨우 병사 3,000명만이 남아 무창을 지킬 뿐입니다. 만일 당신이 병사 1만 명을 이끌고 환현으로부터 남쪽으로 장강까지 온다면 저는 곧 이곳으로부터 관리와 백성을 인솔해 당신의 위에 안쪽에서 호응하겠습니다. 일대의 여러 군은 합지로 일을 일으켜 성공하다가 실패했는데 이는 외부의 원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북쪽의 군대가 변방에 나타나 이 군대에게 딸린 성으로 경문을 정한다면 북방을 그리워하고 있던 백성이 누가 북방의 치하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당신이 위로 하늘의 뱃대를 살피고 아래로는 인사를 살피며 사람의 일을 살피며 가운데로는 시초와 거북이로 본점을 참고하시면 지금까지 한 말이 험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주방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양주자사인 조휴가 양주목인 조휴가 이제 그 군대를 이끌고 환현 요 지역이죠. 요 지역이죠. 바로 요 지역. 그러니까 양주의 치소가면 수춘인가 여기 있을 텐데 여기서 남쪽으로 쭉 와서 환현까지 내려오면은 자기가 파양에 있다가 호응해서 이제 자기는 장강 이남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조휴는 여기로 오면 이제 한번 일을 해볼 만하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꼬드기는 겁니다. 설득력은 있네요. 한번 해볼 만하긴 한데 근데 지금 지형을 보면 지세를 보면요 여기 이제 천주산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큰 산이 하나 있는데 지금 보면은 환현에 만약에 들어왔다가 여기서 이제 포위돼 버리면은 그냥 다 죽는 그런 꼴이죠, 그죠? 정치적으로 해볼 만한 일인데 만약에 내가 군사지휘관이라면 난 이쪽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차라리 이쪽을 칠 거예요. 여기 열려 있으니까. 아니면 뭐 그 무다구치 렌야처럼 이제 초식 동물이라 그러고 그냥 천주산으로 들어가든지 뭐 그것도 괜찮겠죠. 자, 아무튼 네 번째 편지에서 말했다. 제가 보낸 동잠과 소남은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서 자랐으므로 그들을 아끼고 믿는 많은 마치 아들과 같습니다. 이 때문에 특별히 그들에게 편지를 갖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들에게 모반할 것을 의탁해 말할 때 눈으로 말하고 마음속으로 헤아려 입술과 이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굴욕지침이라도 이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또 이미 이들에게 명령해 양주로 가서 반드시 투항하러 간다고 말하여 북쪽에서 모반을 일으키고 온 자들이 이 말을 듣게 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계획을 세우면서 하늘에 맡겼습니다. 만일 이걸 성공한다면 목숨을 보존하는 복이 있을 것이고 우연히 기밀이 누설된다면 멸족되는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늘 밤마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별들에게 그리고 고하고 맹세했습니다. 제 정성이 부족하니 어찌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태가 위급하고 제 힘이 약하여 오직 하늘에만 하셔야 할 뿐입니다. 제가 사제를 보내던 날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죽은 것 같기도 하며 모양은 있지만 정신은 사라지고 혼백이 황홀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제 말을 완전히 믿지 않을까 걱정되어 동잠과 소남 두 사람 중 한 명을 남겨 훗날 보증이 되게 하겠습니다. 자기 안 죽는다고. 자, 일단 편지를 보내고 그들을 돌아가도록 해 모반한 일을 후에 돌아와 자수한다고 말하러 가십시오. 동호회 군주에게는 고정된 법령이 있어 모반할 것을 후에 돌아온 자는 모두 원래 죄로 처리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서로 함께 막히게 되면 영원히 연락할 탐이 없을 것입니다. 운명을 걸고 서쪽을 바라보니 눈물이 붓을 따라 함께 떨어집니다. 여기 네 번째 편지고요. 다섯 번째 편지입니다. 드디어 반을 넘었네요. 파양 백성은 사실 대부분이 운명하고 사나워 이들이 끌고 싸우러 가도 곧바로 호응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불러 변고를 만들면 소리를 듣고 움직일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머리를 숙였지만 그 안에 결속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산과 들에 숨어 살며 반란을 일으킬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호회 군주는 대규모로 병사를 일으킬 계획을 짜놓고 온 나라의 병력을 들어 모두 내보내 장강가는 텅 비었고 군영에 주둔하고 있는 사람을 줄여서 오직
자간들만 있을 뿐입니다. 자간이라는 거는요, 일종의 감찰직이랍니다. 군대를 감시하고 이제 반란의 징후를 살피는 그런 관직이랍니다. 자, 만일 이때를 틈타 이곳 백성을 움직여 소란스럽게 하면 하루아침에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것은 바깥의 원주의 의지에 안팎이 긴밀히 협조해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공할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만일 환현의 길로부터 진군의 장강가에 주둔한다면 저는 마땅히 남쪽 해안 역구로부터 호응하겠습니다. 만일 장강가로 곧장 오지 못하고 백리주에 머물 수 있다면 이곳 백성이 북쪽 군대가 그곳에 있음을 알도록 하여 그들 스스로 때를 파악해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이곳 백성은 굶주림과 추위를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병사들의 진입을 달가워하며 정벌하고 토벌하는 일을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복방이 귀속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다만 공궁할 때 일을 일으켰다가 제때 복방의 호응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빠르게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만일 석양, 청주, 서주의 각 대군이 수미가터로 이어지게 하여 동호에서 보낸 군대를 견제해 신속히 물러날 수 없게 한다면 금상첨화할 것입니다. 저는 장강과 회화에 살아서 현재 일에 밝으며 그곳 지형의 유리한 점을 잘 알고 있으므로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것입니다. 때는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감히 가슴속에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거 같네요. 투자 광고회사 같은 데서 이제 투자할 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네. 자, 이번 6번째 편지입니다. 동호의 군주는 전에 석양을 뿌리 뽑지 못한 일을 한스러워하며 이제 그 일 이후로 새로운 병사를 대규모로 모으고 아울러 반준에게 이민족 백성을 징발하도록 하여 사람 수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석양이라는 거는요,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 번 이제 손권이 이제 그거 한 거죠. 원정 갔다가 실패한 곳입니다. 하필처럼. 자, 듣건대 작전 조항에 신병 가운데서 약한 자는 앞에 세우고 정예 병사는 뒤에 두며 성을 공략할 때는 약한 병사에게 참호를 파기하여 곧장 격파해야 한다고 합니다. 비록 이와 같이 할 수 없을지라도 이젠 이 전쟁이 큰 취지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바는 석양의 성이 작아서 오랫동안 병사들을 머물러 있게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재빨리 구원해야 합니다. 진실로 신속함과 기밀이 필요합니다. 왕정이 변을 당한 것은 멀지 않은 때에 있었던 교훈입니다. 왕정은 아까처럼 이제 자기처럼 이제 반란 일으키려다가 죽은 사람이라고 아까 예를 들었죠, 그죠? 첫 번째 편지에. 자, 지금 제 귀순의 성공 여부는 하늘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만일 당신의 구원을 받아 북방으로 가게 된다면 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구원이 제 때에 미치지 못한다면 하정 등과 똑같은 재앙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전에 팽기가 직책에 있을 때 그의 진영이 복룡에 있다는 말을 듣고 이건 백성은 나이가 많건적건 간에 기뻐했으며 아울러 곧 효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일 그가 한 달 동안 머물 수 있었다면 일은 당연히 크게 성공했을 텐데 애석하게도 당신이 너무 빨리 떠나버려 동호가 병력을 늘려 팽기를 토벌했으므로 그는 비로소 실패하게 됐을 뿐입니다. 당신 이 말을 깊이 살피시기 바랍니다. 팽기라는 사람도 아마 이렇게 반란 일으킨 사람인데 그때 이제 그 조유가 병력을 보냈던 모양이죠. 근데 금방 떠나서 이제 팽기가 실패했다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전군을 다 동원해서 빨리 오세요. 매복이 걸려 뒤지게 그런 말이죠. 자, 마지막 편지입니다. 지금 큰일을 일으킴에 자귀나 칭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을 장려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장군과 후의 인, 각기 쉰개, 인이라는 게 그 도장이죠, 도장. 자, 낭장의 인, 중낭장입니다. 100개, 교위와 도위의 인, 각기 200개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저는 이것을 얻어 장수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뜻을 장려하겠습니다. 동시에 깃발 수십 개로 표식을 만들어 산월의 병사와 관리와 백성이 이것을 바라보고 거취가 벌써 분명하게 결정되었고 당신 군대 구원을 받기로 확실하게 약정되었음을 알리기 요청합니다. 또 서로 투항하고 모반하는 사람은 날마다 달마다 있으므로 작은 틈이라도 있으면 이 일이 전해져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큰일도 특별히 기밀을 요합니다. 만일 제 편지를 본다면 더욱더 잘 숨기고 비밀로 해야 합니다. 저는 당신의 지혜에 일정함이 있고 방비하는 생각에 반드시 깊이가 있음을 압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불안한 것은 이를 너무 자주 보고한 것인데 꾸짖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방은 따로 은밀히 표를 만들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북방에는 체포할 도적들이 많이 있어 황하와 낙수를 튼튼히 지키고 오랫동안 왕의 주사를 받는 일이 없으며 북방의 땅을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신은 일찍이 기이한 계책을 내고 우수한 인물을 천거해 위로는 웅대한 교화를 빛나게 하고 아래로는 만분의 1의 공헌이라도 펼 수 없었기에 걱정하는 마음이 무엇인가에 얻어맞는 것 같다. 밤이 되어도 잠을 잊고 있습니다. 신성한 조정은 하늘처럼 덮고 있으면서 신을 감싸 주었으나 갚을 도리가 없습니다. 외람되게도 조정에서는 무거운 명령을 내려 신에게 전해 도적 조율을 유인해오도록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계획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군 안에서 북방의 도적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산과 계곡 속의 괴수들을 구해서 북방과 내통하게 하려고 합니다. 신이 엎드려 생각해보건대 기쁨과 두려움이 엇갈립니다. 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급히 얻을 수 없으며 설사 얻는다고 하더라도 믿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신에게 적 조휴를 속여 오도록 명하셨으나 무감스럽게도 방법만 그럴듯하다는 것입니다. 신의 이러한 여러 해 동안의 바람이 천년에 한 번 있는 기회를 만났으므로 독자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고집스러운 식견을 다해 편지를 써서 조율을 속여 유인하기로 했으며 이것은 별지와 같습니다. 신은 제게 옛사람의 간단하고 복잡한 책략이 없음을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창졸간의 큰 계략을 바치게 되어 불안하고 영양의 마음을 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경솔하고 우매함으로 인해 조정의 특별한 안배를 욕되게 할까봐 걱정되어 벌써부터 근심하며 초조합니다. 신이 듣기로 당요는 먼저 하늘에 알려 하늘이 그 의견을 반대하지 않았고 하층 백성에게 폭넓게 불었으므로 위대한 공헌을 세웠다고 합니다. 조정의 영명한 계획은 반드시 조유가 계략의 그물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신령의 도움과 성인의 규범이 있어 그는 반드시 스스로 보낼 것입니다. 육군에게 일망타진하도록 하면 육군은 그 6군대를 의미하는데 황제 군대를 의미합니다. 왕의 군대. 포로들은 그물을 빠져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위세는 번개처럼 빛나고 천하는 매우 다행스러워질 것입니다. 삼가 표로를 여 아래고 아울러 편지의 촉으로 마칩니다. 신은 미천함을 걱정하고 불안해 탄식합니다. 자, 드디어 끝났습니다. 자, 그는 시행할 준비를 하라는 회답을 받았다. 조이는 정말로 주방을 믿고 보병과 시병 10만 명을 이끌고 군수물자를 가득 싣고 환현으로 직접 들어왔다. 자, 조효가 그 환현으로 들어왔습니다. 요 지역. 딱 이제 그 그물망에 걸려든 거죠, 그죠? 자, 주방도 군사들을 모아 육손을 따라 조유를 옆에서 공격해 끊어놓았다. 조유의 군대는 비단이 찢어지고 기와가 깨지는 것 같은 형세가 되었다. 목을 베거나 포로를 잡은 자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주방이 처음 비밀 계책을 세웠을 때 낭관이 조서를 받들고 와서 여러가지 일을 힐문한 일이 자주 있었다. 주방은 부군에게로 와서, 부군이라는 거는 관직인데요. 비리관원을 보고하는 일을 하는 관직이랍니다. 자, 부군에게로 와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사죄했으므로 조유는 이 소식을 듣고 또 의심하는 생각이 없어졌다. 일이 성공한 뒤 군대가 개선하자 손권의 장수들을 모아 성대한 연회를 이뤘다. 주흥이 무르익었을 때 손권이 주방에게 말했다. 요 상세한 그 석정전투의 상세한 이제 경과에 대해서는 육손전이나 아니면 앞에 오주전에 있나? 다른 열전을 보시면 됩니다. 여긴 정작 또 안 나와있네요. 자, 손권이 주방에게 말했다. 주흥이 무르익었을 때 손권이 주방에게 말했다. 자, 그대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도의를 다해 내 대업을 이루었다. 이것은 마땅히 그대의 국명이니 역사책에 적어야 한다. 손권은 주방에게 비장군을 더해주고 관내오자기를 하사했다. 도적의 우두머리 동사가 험난한 땅에 의지해서 위협하고 약탈해 예장군과 임천군이 모두 피해를 입었다. 예장군은 여긴데 예장이 어디고
요 남쪽 아이가? 예장이 여기인데 임천군은 여기라네요. 요 지역에 반란이 터졌답니다. 자, 오찬과 당자는 일찍이 병사 3,000명을 이끌고 그들의 소굴을 공격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함락시키지 못했다. 주방은 표류를 이어 공격을 멈추고 기회를 봐서 적당한 때를 대책을 취해 행동하도록 요청했다. 주방은 첩자를 보내 방책을 주어 동사를 유인해 죽이겠다. 동사의 동생은 매우 두려워서 무창으로 가 육손에게 투항해 평지로 나와 행동을 거쳐 착한 일을 하고 싶어 했다. 이때부터 몇 군에는 더 이상 걱정거리가 없게 되었다. 주방은 군에서 13년 동안 재임한 뒤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착할 선자요 선을 장려하고 악행을 벌였으며 위엄과 은혜를 동시에 시행했다. 그 아들 주처도 문무의 재간이 있었으며 천기연간에 동관령 및 문안독이 되었다. 천기연간이면 이게 277년에서 280년인데 오나라 멸망 직전입니다. 자, 이제 요거 열전의 마지막입니다. 그 종리복입니다. 종리복.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 사람일 텐데 저도 잘 모릅니다. 자, 종리목은 자간이고 회계군 산음현 사람으로 환왕조 때 노나라의 상으로 있던 종리의의 칠대손이다. 자, 회기군 산음현 여기입니다. 여기. 자, 그는 어릴 때 영흥에 살면서 직접 밭을 일구어 20여 무의 벼를 심었다. 무라는 거는 밭을 세는 그 단위입니다. 단위. 벼가 익을 무렵이 되자 현의 백성 가운데 이곳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었다. 종리목은 이렇게 말했다. 본래는 황폐한 밭이었기 때문에 읽었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벼를 그 사람에게 주었다. 현회장이 이를 듣고 그 백성을 불러 옥에 가두고 벼에 따라 처리하려고 하자 종리목이 그를 위해 청혼했다. 현회장이 말했다. 그대는 승궁을 사람 이름이랍니다. 승궁을 흠모하여 자신도 똑같은 행동을 하려고 하지만 나는 백성의 주인이므로 마땅히 법률에 따라 아랫사람을 통솔해야 합니다. 어떻게 나라의 법령을 버리고 그대의 의견을 따르겠습니까? 종리목이 말했다. 이곳은 군의 경계이며 당신의 배려 덕분에 잠시 와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적은 양의 벼 때문에 이 백성을 죽인다면 어떻게 더 머물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나와 행정을 꾸려 산음으로 돌아가려 했다. 현의 장은 직접 가서 그를 만류하고 압송했던 백성을 풀어주었다. 백성은 부끄럽게 여기고 두려워서 처자식을 데리고 벼를 빻아 얻은 쌀 60곡을 종리목에게 돌려주려 했다. 그러나 종리목은 문을 닫고 받지 않았다. 백성은 쌀을 길가에 놓아두었는데 그것을 가져가는 이가 없었다. 종리목은 이로부터 이름이 알려졌다. 저고 5년입니다. 저고 5년. 종리목은 낭중으로부터 태자보의 도위로 임명되었다가 남해 태수로 승진했다. 남해 태수니까 요 지역이네요. 지금의 광주죠. 또 승상장사가 되었으며 사직으로 전임되었다가 중서령으로 승진했다. 마침 건안 파양 신도의 세 군의 산월족이 난을 일으켰으므로 종리목을 감군 사저로 삼아 내보내 이를 평정하게 했다. 건안 파양 신도 파양군은 여기고요. 건안군은 여기고요. 신도군은 여기입니다. 요 지역이네요. 진짜 매번 반란이 터지네 얘들은. 자, 도적이 우두머리 황란과 상구 등은 그들의 부대를 내어 병력을 충원하도록 했다. 그래서 종리목은 진정으로 봉해지고 월기교위로 임명되었다. 평정한 거야? 자, 영한 6년입니다. 263년입니다. 촉나라가 위나라에 병탄되자 무릉군 5개의 이민족은 촉과 경계를 접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사람들은 이들의 반란을 두려워하는 논의를 하게 되었다. 263년이 촉이 이제 위나라한테 망한 해인데 무릉에 이제 5개 지역의 이제 이민족들 5개가 어딘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 사람들이 그 쪽나라하고 이제 그 경계가 붙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마 요 지역이겠죠. 그래서 그 혹시 이제 분위기가 어수선하니까 반란 일으키기가 두려웠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종리복을 평위 장군으로 삼고 무릉태수를 겸하도록 해서 그 군으로 가게 했다. 위나라는 한가현의 장 곽순을 보내 무릉태수를 겸하게 하고 부릉의 백성을 인솔해 초계 철릉 경계로 들어가 적사에 주둔하며 각 이민족의 우두머리를 회유하도록 했다. 자, 그래서 요 지역에 그거를 곽순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네, 곽순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마 그 위나라죠. 위나라에서는 이제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오나라에서는 이제 이렇게 또 그걸 지키려고 그러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자, 이들 가운데 어떤 이는 일어나 곽순에게 호응했으며 곽순이 또 유양현으로 진격하자 고난이 두려워 떨었다. 유양현이 바로 여기네요. 적사가 여기고 철룡이 여기네. 자, 요 지역이 이름이네. 요 지역이. 자, 종리복이 군 관리에게 물었다. 서쪽의 촉이 기울어 엎어지고 변방 지역은 침입을 당했는데 이를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모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이 지금 두현의 산세는 험준하고 각 이민족들이 병마로 지키고 있으므로 군대를 이용해 놀라게 하고 소란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놀라고 소란스럽게 한다면 이민족들이 서로 결탁하게 될 것입니다. 마땅히 서서히 위로에 은혜와 신의가 있는 관리를 보내 가르침을 나타내고 위로해야 합니다. 자, 종리복이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경 밖에서 안으로 쳐들어와 백성들을 속이고 유혹했으므로 마땅히 그들의 근본이 깊지 않을 때 쳐서 취해야 합니다. 이는 불을 구함에 신속한 정세를 귀히 여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불을 빨리 꺼야죠. 그는 재빨리 출동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고 관리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자는 군법에 따라 처리했다. 무의장군 고상이 종리복을 설득해 말했다. 옛날 반태상 반준이죠. 반준은 병사 5만 명을 지휘한 다음 5개의 이민족을 토벌했습니다. 당시 유씨는 우리와 연맹을 맺고 있었고 각 이민족들은 교화에 따랐습니다. 지금은 이미 지난날의 원조가 없고 곽순이 벌써 철릉을 차지하고 있는데 당신은 3,000명으로 깊숙이 들어가려 하시니 저는 이 일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리복이 말했다. 비상시의 일인데 어찌 옛일을 따라 하겠습니까? 종리복은 곧장 자신이 지휘하는 병사들을 이끌고 밤낮으로 길을 나아갔다. 산속의 험준한 곳을 따라 행군해 2,000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변방지역으로 달려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사악한 백성의 우두머리를 100여 명과 남은 무리 1,000여 명의 머리를 베었다. 곽순 등은 흩어지고 5개는 평정되었다. 종리복은 공안독 및 양보장군으로 승진하고 도양으로 봉해졌으며 유수독으로 옮겼다. 종리복은 전장군으로 와서 가절을 받고 무릉태수를 겸했다. 그는 임지에서 죽었다. 그의 집에는 남은 재산이 없었고 관리와 백성은 그를 그리워했다. 아들 종의라고요? 종리씨 아니야? 종리의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의가 자괴를 이어받아 병사들을 통솔했다. 자, 그래서 종리복은 무릉에 있으면서 여기 5개네요. 5개가 요 지역이구나. 아무튼 그 무릉에 있으면서 요 지역에 있던 그 촉지역에서 파촉 지역에서 들어오는 곽순이 그 요 지역 이민족들을 그러니까 한번 들고 일어나게 하려고 했던 거를 그 막았던 그런 공적이 있는 사람이네요. 자, 그렇습니다. 자, 평화에 마른다. 산월족들은 반란 일으키기 좋아요. 안정시키는 것은 어려워도 동요시키기는 쉬웠다. 이 때문에 송권이 바깥의 적을 대항함에 적극적이지 못하여 비루한 말로 위시를 내했다. 위시라는 건 위나라죠. 자, 무릇 이런 여러 시단은 모두 내란을 평정해 나라 안을 안정시키기 위해 힘쓴 인재들이다. 여대는 청명하고 공손하게 공적인 일을 위했고 주방은 상대방을 속이는 책략과 탁월한 재능이 있었으며 종리목은 훌륭한 인물의 선례를
그대로 줬고 전종은 당대 재능을 갖추고 있었어 당시에 귀중함을 받았지만 자식의 사악한 행동을 살피지 못해 비평을 받고 명예가 훼손되었다. 전종의 그 자식 이야기는요 그겁니다. 그 전기란 놈인데 그 전기란 놈이 그 전공주하고 들러붙어가지고 그 이궁의 변을 부추김질했죠. 노안 그 손패 쪽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어제 읽다가 멈췄던 하전 여주 종리전입니다. 하전 여주 종리전. 자, 요 다음 열전은요. 반준 육계전입니다. 요 열전은 반준하고 육계만 나오는 열전이고 요것도 다음에 읽도록 하죠.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방송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